원투펀치 39번째 시간 2021년 마지막 원투펀치 옐로우입니다. 오늘도 한준희 형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다음 해 건강하시고 모든 하고 싶으신 일 다 잘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2022년 한 해 무엇보다 꼭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의 승부 예측도 2021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도 6경기를 예측했는데 경기가 취소되면서 4경기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이거 6경기 다 했으면 승률 훨씬 높아졌는데 아쉽습니다. 우리가 네. 자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맞춘 경기들을 보면 4경기 중에 절반을 맞췄어요. 그리고 지난 회차도 그렇고 저랑 준희 의원님이 함께 할 때마다 지금 유지되고 있는 과학적인 법칙이 절반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반타작을 한다. 최소 반타작은 한다. 반만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맨시티 레스터 적중, 토트넘 팰리스 적중. 근데 아스톤빌라와 첼시가 제가 묵찌바를 통해서 제가 빌라의 승리를 예상했는데 너무 크게 틀렸어요. 그건 너무했어 사실. 너무 과했고. 너무 과했고 저 코바치치 선수라든가 뭐 루카쿠 선수 이제 다 나오니까 그쵸. 확실히 첼시가 좀 힘을 받아요. 이제 조금 첼시를 믿어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경기는 크게 틀렸습니다. 뉴캐슬 맨유는 당연히 AI도 그렇고 저와 준희 언니도 마찬가지로 입을 모아서 맨유의 승리를 예상했는데 무승부가 나왔어요. 놀라운 결과죠. 뉴캐슬이 경기력이 뭐 예상보다 좋았고 네. 반면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랑닉 감독 부임과 더불어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뭔가 조금 이제 불안감의 그림자도 약간 엄습해오는 네.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직은 뭔가 걸어야 할 길이 많다. 네. 바쁘게 이제 뛰어야 한다. 라는 점을 좀 일깨워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그래서 4경기 중에 2경기를 맞췄는데 AI도 저희가 맞춘 경기도 똑같고요. 그래서 절반의 적중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AI 별거 없어요. 네, 맞아요. 네. AI 별거 없다. 승부 예측에서 AI는 절대 이렇게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저희가 그래서 인류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고요.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와 이제 준희 의원님이 함께 힘을 합칠 때마다 절반 이상의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순주 아나운서님과 할 때는 절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순주마님의 그동안 이제 옐로우의 승률이 조금 낮았던 이유는 순주마님의 책임이 좀 있는 것 같다. 네. 이거 좀 순주마님 틀림없이 이거 매주 보고 계실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번에 안부 인사를 전해주셨는데 곧 나타나실 것 같은데. 원펀치 영상 항상 보고 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도 순주 아나운서님이 안부 전해주셨고 또 건강하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순주 아나운서님 이거 보시고 화가 나신다. 그러면 빨리 옐로우에 복귀하셔서 저와 자웅을 좀 이렇게 겨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워낙에 저 건강한 스타일이라서 네. 아마 곧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무튼 출산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와 준희 의원님이 최소 절반 이상은 항상 맞춘다는 점, 연전연승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원펀치 2021년 마지막 예측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2022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주말 경기들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경기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첫 번째 경기는 빅매치죠. 올 것이 왔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준희 의원님과 촬영을 하면서 약속을 했죠. 아스날에 대한 얘기 조용조용히 하자. 아스날을 너무 부각시키지 마라. 네. 조용히 간다. 그렇죠. 그래서 아스날, 팀 이름은 부각 안 해도 돼요. 부각을 해야죠. 아스날과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토요일 날 9시 30분 아주 황금 시간대에 열립니다. 일단 아스날은 사위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근데 아스날, 토트넘, 북런던 두 팀이 지금 다 상승세를 보이면서 순위 경쟁에 나서고 있고요. 아스날은 공식전 5연승, 리그는 4연승이고 리그 10경기 7승 3패. 근데 3패가 리버풀, 맨유, 에버튼은 약간 불운한 이 심판의 판정에 조금 불운한 부분까지 곁들여져서 패배했다고 본다면 7승 3패라는 성적은 아스날은 굉장히 좋은 성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즘 저 골도 많이 넣잖아요. 그렇죠. 득점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실점도 최소화하고 있죠. 저 무실점 경기가 많죠. 무실점 경기가 많다는 점에서 역시 밸런스가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이고 반대로 맨체스터 시티는 무서워. 아스날도 네.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맨시티는 더 많이 하고 있어서 맨시티는 좀 우렁차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맨시티는 리버풀과 선두 경쟁을 계속하고 있고 엄청난 득점력과 물론 이제 레스터전에 3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전력이 가장 높은 팀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축구도 가장 재밌게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가르디올라의 어떤 전술 그리고 선수단의 스쿼드 역시 완성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아스날과 맨시티의 경기. 자, 이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준희 의원님의 예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이제 그 이명철 의원님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네. 약간 모험적인 시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모험적인 시도를 한번 할 타이밍이다. 여기서 하겠다. 다만 이제 좀 우려되는 거는 아스날이 이 경기에서 또 선전을 했을 적에 네. 이제는 정말 부각될 수 있다.
여태까지는 비교적 그래도 다른 팀들이 워낙에 화제거리들이 많으니까 게다가 뭐 코로나 사태, 뭐 연기 파동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좀 조용하게 올 수 있었는데 요 경기마저 잘해버리면 이제 부각이 안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옐로우에서도 당당하게 아스날의 강세를 네, 얘기할 수 근데 있겠죠? 부각이 안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요 경기에서는 선전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일단 맨체스터 시티가 브렌트포드전을 치르고 나서 경기를 하는데 아스날은 그거는 없어요. 그렇죠. 울버햄튼전이 취소가 됐죠. 네, 그리고 맨시티가 지금 무소불위의 득점력을 발휘하고는 있는데 그 정도 했으면 이제 한 번쯤은 조금 수그러드는 경기가 올 사이클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스날도 안 좋아지는 사이클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브렌트포드전이 중간에 하나 걸려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해보면 편안하게 이길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요 시기에는 며칠이라도 쉬는 게 좀 나은 시기라고 보여지고 요거는 저는 무승부. 무승부. 네. 그만큼 이제 주니어님은 아스날의 강세에 좀 주목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가 아무래도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아스날 선수들의 그 공격진의 폼을 보면 맨시티의 뒷공간을 괴롭혀서 골까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확실히 아스날이 이번 맨시티전이 역시 자신감을 가질 만한 부분은 홈경기라는 점일 것 같아요. 홈경기 공식전 11경기 무패, 무려 10승 1무의 성적으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맨체스터 시티가 레스터전에 3실점을 한 부분이 뭐 집중력의 후반전 부재도 물론 있겠지만 로드리 선수와 워커 선수의 부재가 꽤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두 선수가 어쩌면 아스날전에도 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맨시티의 전력에도 어쩌면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런데 뭐 상대 팀이 선수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네, 뭐 최선의 전력으로 네.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거 걸리지 말고 주요 선수 못 나와서 뭐 해보겠다. 저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강하게 나가도 네. 아스날은 비길 수 있다. 근데 저는 구단 맞대결 전적이 최근 12경기 아스날 기준으로 1승 11패라는 점에서 아스날이 정말 좋은 전력을 최근에 자랑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맨시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맨시티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상성은 좀 안 좋긴 해요. 네. 상성은 좀 안 좋긴 이게 한데 조금 신경이 네. 쓰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예측의 결과가 달랐고 또 한번 게임으로 장을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만두 게임 아시나요? 만두 게임이 뭐죠? 만두 게임이라고 이 손동작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이 합쳐서 이게 본인이 부르는 숫자에 네. 그쵸. 이게 딱 돼 있으면은 제가 지는 거군요. 그래서 0, 5. 한 명당 0, 5 두 개만 할 수 있는데 제가 근데 그 10을 불렀어요. 공격권은 어떻게 정해요, 그럼? 공격권은 가위바위보로 하죠. 공격권 아니면 가위바위보? 3판 2선승제 어떠세요? 가위바위보를 3판 2선승제? 그 만두 게임을? 네, 만두 게임을 오케이, 3판 오케이, 2선승제. 오케이. 예, 그리고 먼저 공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두 게임이라는 게 그 언제 나온 게임이에요? 이거는 사실 저는 몰랐던 게임인데 우리 이제 제작진 분께서 이거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 저는 이게 네. 워낙에 요즘 못 들어본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TV를 보는데 네. 뭐 안물 TV, 안궁 TV, 뇌절 TV, 우짤래미, 저짤래미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좀 더 빨리 해볼까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쩔 TV, 저쩔 TV, 안물 TV, 안궁 TV, 우짤래미, 저짤래미, 푸르르 빙뽕, 개킹 받쭈, 뭐 쭉이주, 떡박치주, 뭐 이런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이거 막상 하려니까 잘 안 되네. 리듬이 엄청 빠르셨어요. 한 번도 막힘없이 슬슬 나오셨습니다. 요즘 이제 신기한 게 많아서 그렇죠. 이 만두 게임도 최근에 나온 건가 하고 또. 최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좀 연배가 있는 게임이지 연배가 않나. 있는 게임이다. 그만큼 이제 제작진분들도 연배가 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럼. 가위바위. 또 선공을 정해야 네, 되니까. 선공을 정해야 돼. 가위바위보? 이겼어. 자. 네. 만두 10. 오! 자, 만두 10! 이거 뭐야? 자, 만두 0. 저 이거 시간차 공격을 못 버티겠어. 1승. 1승. 한번 더 해보자. 제가 그럼 하세요. 하세요. 만두 10! 만두 TV 개킹 받죠 떡볶이죠. 진짜 킹 받습니다. 진짜 킹 받아요. 어떻게 만두 10. 야, 이 개킹 받죠 이거 떡박치즈 효과가 있네. 이거 약간 마법의 주문인 것 같은데요. 이거 안물 TV, 뇌절 TV. 게임하면서 이거 듣잖아요.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얼마 되지 않고. 근데 마지막 부분은 하기가 좀 그렇겠더라고요. 로마 뭐 이러는데 그 마지막 부분은 좀 그거는 슉슉슉슉 여기까지는 되는데. 제가 좋습니다. 그 배우분을 제가 원래 좋아했어요. 그렇군요. 연기 잘해요. 여기 잘하시죠. 네. 이거 원래 술 게임이어서 이거 제가 지니까 술을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이 서로의 결과가 달랐는데 주니어님이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스날의 강세
특히 저는 홈 경기 기록의 강세에 좀 더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아스날, 맨시티 무승부로 예상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무승부에서 맞으면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정말 우여곡절을 거쳐서 아스날 만두 팬분들- 게임까지 배워가면서. 그렇죠. 이 아스날 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결과가 꼭 됐으면 좋겠고, 자, 다음 경기는 watford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watford는 주춤한 사이 어느덧 강등권과 매우 근접해져 있고요. 번리, 뉴캐슬, 노리치와 함께 현재로서는 강등권에 가깝게 부유를 해야 될 팀이 됐습니다. 반대로 토트넘은 역시 아스날과 함께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웨스트햄이 주춤하면서 4위에 진입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긴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콘테 감독이 부임하고서는 리그에서 잡을 팀은 확실히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경기 이제 주니어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임 의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문장, 네. 잡을 팀을 잡는다. 그게 이 경기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아까 그 제가 맨시티 브렌트포드 말씀드렸듯이 네. 비슷하게 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토트넘 선수들이 확실히 콘테 감독 온 이후에 뭐 빌드업이라든가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실히 개선이 있고, 또 양쪽 윙백도 괜찮은 것 같고, 손흥민 선수 뭐 여전히 뭐 계속 골을 넣어주고 있고, 토트넘이 이길 것 같은데요. 역시 같은 조건이어도 토트넘의 스쿼드가 watford의 스쿼드보다는 빡빡한 일정을 견디기에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주니어님은 예상을 하셨고요. 저도 역시 watford가 라네리 감독 부임하고 수비가 개선됐다는 느낌이 좀 덜합니다. 이스마일 아사르가 다음 달 말까지는 부상으로 빠질 예정이라 역시 사르 선수의 공백도 무시는 못할 것 같고요. 그나마 watford가 조금 기대해볼 만한 부분은 엠마누엘 데니스의 활약과 조슈아 킹 그리고 쿠초 헤르난데스의 활약이 최근에 꽤 괜찮다는 점인데, 저는 왠지 데니스가 한 골은 넣을 것 같다. 근데 데니스가 한 골 넣으면 토트넘 선수들은 3골을 넣을 가능성이 크고, 노란 유니폼에 강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가능성도 농후한 경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기는 모반장, 네. 모우라 선수도 잘할 것 같아요. 모우라도. 왠지 모우라 선수도 왓포드 스타일의 수비라면은 능력 발휘의 기회가 충분히 열릴 것이다. 네, 손흥민 선수의 득점까지 나왔으면 하는 마음도 크고, 이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아스톤 빌라의 경기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승점 6점짜리 경기, 아스톤 빌라도 마찬가지지만 두 팀 모두 10위권대 초반 팀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기는 팀이 10위권 내 진입에 타이어를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브렌트포드는 초반보다 분위기가 조금 저하되어 있고, 반대로 아스톤 빌라는 제라드 부임 이후로 4승 3패. 근데 3패의 상대가 맨시티, 리버풀, 첼시이기 때문에 질만한 팀에게 졌다. 그만큼 빌라는 제라드 부임 이후에 상승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브렌트포드가 이제 맨시티를 만나고 오죠. 네. 아스톤 빌라는 사이에 경기 없죠. 리즈하고 경기가 취소가 됐죠. 사이에 경기 없어서 그런 여유는 아스톤 빌라가 있는데, 이 경기는 총력을 해서 무승부. 이거 애매한 경기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하기 좋은 건 역시 무승부다. 이게 정배다. 네. 저의 경우는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두 팀 간 맞대결이 브렌트포드의 7경기 무패로 최근 분위기가 이어졌더라고요. 3승 3무의 성적이고, 아스톤 빌라가 브렌트포드를 마지막으로 꺾었던 게 무려 1953년의 FA컵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이에 브렌트포드랑 풀 일이 네. 별로 없었던 거 아니에요? 워낙 브렌트포드가 하부리그에 좀 속해 있던 시기가 많았으니까. 누가 잘못 들으면은 그 53년 이후 수백 번 붙었는데 네. 빌라가 못 이겼다는 걸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 이후에 7경기를 치렀지만 챔피언십에서 두 팀이 만났을 때도 이상하리 많지 브렌트포드가 빌라를 만날 때 쉽게 지진 않았어요. 이건 아스톤 빌라의 승격 시즌 때도 마찬가지의 이제 얘기였었고요. 게다가 브렌트포드는 부상자가 워낙 많은 상황이긴 한데, 아스톤 빌라도 제라드 감독이 코로나로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일 뿐더러 타이론 밍스 선수가 징계로 결정합니다. 밍스가 첼시전에 루카쿠를 만나면서 너무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스톤 빌라의 주전 수비수라는 걸 생각했을 때 또 밍스가 못 나오면 티앙제브나 코트니하우스가 나와야 되는데, 둘 다 뒷공간을 쉽게 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브렌트포드의 공격 자원이 충분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 면에서 저도 이 경기는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가이어서 만두 게임 또 해보고 싶었어. 네, 약간 서력을 다짐해보고 싶었거든요. 그 시간차 공격에 이제 적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일치했습니다. 그 해도 전 자신 있어요. 안물 TV, 안공 TV, 안물 안공 저 그거 하면 되기 때문에. 약간 귀에서 맴도는 떠나질 않습니다. 자, 브렌트포드와 빌라는 일치했습니다. 이 경기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빌라 첼시 경기 때 빌라 승리를 예상해서 이번 첼시 승리의 결과를 보고 역시 첼시를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바치치 돌아왔고 루카쿠도 경기를 뛰었는데 드디어 이제 빌라전에서는 꽤 좋은 모습을 루카쿠 선수가 보여줬죠. 코바치치도 돌아와서 중원의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역시 첼시의 전력은 한창 무승에 빠졌을 때보다는 올라오는 추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2, 3위 팀 간 승점 6점짜리 경기라 해도 리버풀보단 첼시의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아 보이는데 첼시는 최근 리그에서 삐걱대는 행보가 꽤 있긴 했었고 캉테와 티아고 실바, 벤치렐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리버풀은 최근 코로나 여파로 중원도 붕괴되고 반다이크 선수도 코로나로 이탈을 하는 문제는 있었지만 20일 토트넘전 이후로 리그 기준으로는 9일 동안 휴식을 취했고 여기에 코로나에서 이탈한 멤버는 이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점을 봤을 때 리버풀이 조금 더 스쿼드 운용에 있어서는 첼시보다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리버풀 승. 리버풀 승. 네, 제가 찬양에 맞지 않는 네. 리버풀의 반드시 필요한 경기에서 부셔버리는 능력. 제가 안물, 안공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순간 까부시는 능력 막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아 이건 너무 좀 네. 비속어 쪽으로 자꾸 간다. 끼를 부리시는 그래서 이 경기는 리버풀이 정말 잡아야 될 마치 그 챔피언스리그 외나무다리 승부 같이 해서 네. 이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첼시 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도 리버풀 승. 저도라고 하니까 미리 예상한 것 같아요, 마치. 저도 감이 오시죠? 그렇죠. 네. 리버풀 승이죠. 리버풀 승입니다. 저는 이제 리버풀에게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은데 전반기 때 똑같이 지금 빅3라고 보는 맨시티, 리버풀, 첼시에서 리버풀이 홈에서 맨시티를 만났고 홈에서 첼시를 만났는데 홈에서 만난 경기인데 둘 다 비겼어요. 이거는 리버풀 입장에서 좀 독이 된 결과라고 보이고 후반기에는 맨시티, 첼시를 원정에서 상대해야 되는데 여기서 승리한다면 순위 경쟁에서 리버풀에게 타격이 크게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리버풀이 반드시 잡아서 두 번 홈에서 경기 때 이기지 못했던 것의 아쉬움을 만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목할 건 첼시 원정 경기가 리그 기준으로는 리버풀이 3경기 무패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리그가 취소가 되면서 첼시보다는 리버풀이 좀 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점, 저도 이 경기는 리버풀 선수들이 첼시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컨디션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치했기 때문에 리버풀의 승리로 예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빠르게 4위 팀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울버햄튼은 최근에 이긴 경기가 매우 부족하죠. 중위권으로 순위가 좀 밀려난 상태고 그래도 여전히 유로파권의 경쟁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뉴캐슬전이 사실 매우 좋지 않았는데 이 경기는 한준희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여기서까지 밀리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곤란할 것 같아요. 토트넘이 이제 정말 4위를 노려보고 있고 네, 아스날도 아스날은 이미 4위에 올라 있고 웨스트햄도 요즘 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경시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여기서는 어떻게든 승리를 짜낼 것이다에 한 표 던집니다. 그러면 맨유 승. 승. 예. 주중 번리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낭릭체제 팀이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대로 울버햄튼은 리그 5경기 1승 2무 2패, 리그 7경기 놀랍게도 2득점, 너무 빈곤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황희찬 선수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으로 2월 중 복귀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결장자가 있는 것도 울브스한테는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고 보이고 울버햄튼에게 조금 기대를 걸어볼 부분은 강팀전에 보여준 끈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리버풀전 0대1, 맨시티전 0대1, 그리고 직전 첼시전은 0대0 무승부로 끝났는데 역시 골은 못 넣지만 쉽게 실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어느 팀도 울버햄튼의 좀 끈끈한 수비, 어쩌면 전원 수비를 뚫어내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맨유 쪽에서 우리는 강팀 아니니까 우리가 이길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볼펜 있으면 이거 찍찍 긋고 저도 긋고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승부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강팀 상대로 항상 네. 끈끈했다. 그렇죠. 근데 맨유의 순위권이 아직은 근데 맨유가 네. 자신들이 강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 강팀이 아닌데 이길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울버햄튼이 선수단이 몇몇이 우위이거나 전력이 우위인 팀에게 쉽게 지지 않는다는 점. 대신에 울버햄튼에게 변수는 역시 아마 코로나에서 복귀한 직후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큰데 선수들의 경기 감각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인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뚝심 있게 원래 예상대로 무승부를 예상할 텐데 자 그렇다면 만두 게임? 드디어 서류 기계가 왔습니다. 먼저 성공해 주시죠. 먼저, 스탠딩 하겠습니다. 소개해주시니까. 만두 TV 어쩔래미 눈은 안 피할게요. 어쩔래미 개킹 받죠 똑박지죠 죽이고 싶죠 못 죽이죠 영. 나 따라갔어. 배경음악을 좀 잘 써주셔야 돼요. 그 프로레슬링 네. 그 선수들 그 음악 중에 릭 플레어나 마초맨 랜디 세비지 뭐 이런 음악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두 번째기 때문에 단판전이었는데 단판이었어요? 네, 단판으로 하시죠. 그 번외 경기로 한 번 더 하실래요? 한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하실래요?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성공. 올렸습니다. 만두. 저는 킹밖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두. 따라하시면 만두 제로. 이거 어떡해.
만두 안물 TV 안공 TV 안몰 안공 어쩔래미 저쩔래미 쿠루루 빙뽕 개킹 받쳐 떡박지죠 죽이고 싶죠 무죽이죠 드디어 이건 안 됐다. 저 이 손가락 기법을 썼더니 좀 안 되네요. 되는구나. 역시 어깨춤을 춰야 돼요. 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두 제로. 자 하지만 이 경기는 번외였습니다. 간판이 네. 번외였기 때문에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리 네. 예상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와 예. FC 바르셀로나의 라리가 경기입니다. 마요르카는 리그 15위, 리그 5경기 1승 2무 2패. 역시 주목할 만한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 승리가 좀 아닐까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리그 7위, 리그 5경기는 2승 2무 1패고 리그 원정 5경기 성적은 1승 3무 1패로 역시 원정에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은 페이스를 바르셀로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맞대결 자체는 바르셀로나가 마요르카에게 7연승, 마지막 패배가 2009년 5월 18일 이후로는 10경기째 무패인데 이 경기 한준희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바르셀로나가 뭐 7연승하고 있더라도 바르셀로나의 현재 상황은 여태까지의 기록은 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모든 팀들에게 좋았던 기록들이 요즘 이제 깨지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맞대결 7연승보다도 그냥 팀 스타일 상에서 바르셀로나가 지금 뭐 부상에 징계에 코로나에 등등 많은 선수가 빠지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요거는 바르셀로나가 이길 것 같다. 왜냐하면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보면 특히 이제 차비 감독 들어서서 아까 토트넘이 콘테 감독 이후에 뭐 압박이라든가 전환이라든가 이런 게 좀 좋아졌다 말씀을 드렸지만 바르셀로나도 지금 어떤 전방의 파괴력이라든가 수비의 호술함이 여전히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인 선수들의 움직임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차비 감독 부임 이후에 미드필드 지역 상대 지역에서의 압박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인터셉트를 해도 마무리를 못 짓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데 마요르카의 약점은 역시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를 거쳐서 공격형 미드필드 라인까지 연결되는 데 있어서 좀 약점이 있다. 역시 마요르카는 뭐 쿠보 선수, 다니 선수, 이강인 선수 뭐 이 라인에서는 나름의 강점이 있지만 아래쪽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제 생각에는 바르셀로나가 일단 지금의 압박 플레이라면은 마요르카를 좀 사전에 봉쇄하는 게 가능할 것 같고 거기서 뭔가 끊어서 자꾸 찬스를 만들다가 골 결정력 부재를 노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골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바르셀로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경기 내용도 그리고 한두 골의 결과도 바르셀로나가 챙기면서 네.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근데 바르셀로나가 참 결장자는 많죠. 네. 렁글레 알베스 코로나 확진에 대한 아니 알베스 선수는 이제 나올 거라고 바르셀로나 팬들이 기대를 막 이만큼 네.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필 여기서 또 코로나. 그렇죠. 네. 조금 팬분들한테는 김이 빠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고 에릭 가르시아, 안수 파티, 데파이, 세르지 로베르토, 데스트와 같은 선수들은 결장, 페드리와 브레스웨이트는 약간 의심 단계긴 한데 워낙 이 결장자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페드리 선수가 이 가운데서는 페드리, 데파이 뭐 이런 선수들은 훈련 복귀는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경기에는 아마 안 쓸 확률이 높지 않을까. 페드리 선수도 명단 복귀를 해도 벤치일 수는 있겠죠. 네, 너무 네. 이제 좀 오래 쉬었었고 조심성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라리가가 아시다시피 좀 있으면 이제 코파델레이 일정 들어오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엘 클라시코를 시작으로 슈퍼컵 일정이 있거든요. 이 경기에서는 전 페드리 선수 가급적 쉬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이게 결장자가 많기는 해요. 그렇죠. 예. 페드리 선수는 또 몸 관리를 올 시즌은 조금 하는 쪽에 시간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네, 워낙 여기에 이전에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됐죠. 이 경기에서 네. 파블로 가비 선수와 부스케스 선수가 징계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결장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미드필드는 어떻게든 되기는 할 것 같다. 대용 선수가 있고 또 니코 선수가 있고 하니까. 근데 한 자리에 쿠티뉴가 나와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바르셀로나 팬들이 마음에 별로 안 드시긴 하겠지만 네. 어찌 해서 바르셀로나가 상대 공격을 잘 차단하고 역습해서 이길 것 같다. 압박으로 기선제압에 네, 성공할 압박으로. 것 같다. 쿠티뉴는 활약을 통해서 판매를 위한 쇼케이스가 좀 되기를 바라야 할 것 같고요. 마요르카는 역시 이강인 선수의 어떤 소식을 좀 전해야 될 텐데 올 시즌 전력 우위에 있는 팀들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많이 쌓았죠.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에게 한 골을 넣었고 발렌시아전 1도움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1도움이 있는데 과연 이 경기에서도 스탯을 쌓을지 아마 국내 팬분들의 관심은 이강인 선수의 스탯 여부에 많이 좀 쏠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출전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경기는 저도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역시 예상된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 바르셀로나가 마요르카를 잡을 것이다. 바르셀로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만두 게임에 의해서 다 제 얘기대로 됐나요? 아 그렇죠. 지금 그런 거죠? 네, 아스날 맨시티 무승부로 주니어님의 의견을 따라갔고 맨유와 울버햄튼도 맨유의 승리로 주니어님의 의견을 따라갔습니다. 야, 요거 두 개. 네.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이거 잘해라. 만두 게임 진짜 우여곡절 끝에 개인기를 써주시면서 저를 현혹시킨 만두 게임이었고요. 이번에는 부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는 일정 없이 주말 경기들 일정이 모두 무사히 잘 치러졌으면 좋겠고요. 만약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나 팀이 있다 해도 무탈하게 정말 아무 탈 없이 꼭 그라운드에 다시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를 극복하는, 네. 코로나를 박멸하는, 코로나를 쳐부시는 그런 2022년을 기대하면서 이명철 해설위원님도 정말 1년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준현 감사합니다. 동안 정말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2022년 첫 주말 경기들 예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내년 원펀치 옐로우를 통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